이렇게 된 배경에는 상업지에서 하는 이 재개발이 굉장히 상권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광주광역시 10년 뒤에는 여기다, 여기. 지금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유료급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짧지만은 이 자료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또 한번 열 테니까 그때 참석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강이 열리기 전에 오늘 자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계속 공지해드렸죠. 중개자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 대상은 중개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날짜는 10월 7일 월요일날 하고요. 시간은 2개를 잡았어요. 이 2개를 다 들을 게 아니고 한 시간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후 1시냐 2시냐 이 2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강의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광주 상공회의소 지하 2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무료 오프라인이라 그래서 무료라 그래서 막 신청 막 해놨다가 나중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인원수가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신청할 때 이게 끊었는데 안 오시면 그분들 못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를 신청하시면 무료라 하더라도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청 방법은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네, 문자로 오후 1시 또는 오후 3시 몇 시에 수강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명함 있으신 분들은 명함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 뒤에는 여기다. 여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 어떤 방법으로 보냐, 상권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 있는 지역을 한번 점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주광역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한눈에 보기 쉽게. 항상 어떤 정보를 볼 때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먼저 이미지화하고 그 세세한 것들을 쪼개서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지역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 좀 되시라고 한 장으로 제가 컷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상권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일단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중심 상권입니다. 광주의 3대 중심 상권의 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거점 상권, 그리고 요 검정색은 동네 상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눈 이유는요, 중심 상권은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파란색은 거점 상권이라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 그리고 이 동네 상권은 근린 상업 지역입니다. 용도를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거점 상권, 동네 상권 중요한 데 많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중심 상권의 축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위기와 미래의 가치가 이 중심 상권 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 예, 상업 지역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중일육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외우셨죠. 상업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그래서 제가 방금 좀 전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표시해 둔 게 이 용도를 구분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상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이게 바뀌었나요? 이제 몇 년 전에 이거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중심 상권은 용적률이 1300%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70%.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의 땅에 70평을 건축을 지을 수 있는데 1300%면은 뭐 한 18층, 19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광주의 중심 상권이 꽤 있는데 이렇게까지 용적률을 극대화해 가지고 다 받아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없죠. 그만큼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은 여기 1300이잖아요. 광주가. 일반 상업은 1000%입니다. 요거보다는 좀 낮
낮죠. 건폐율도 좀 낮고 뭐 이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주 3대 중심 상권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광주의 심장이죠. 구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몰락을 했습니다. 구도심의 몰락.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도청 나갔죠. 시청 나갔죠. 광주역 저 송정역으로 나갔죠. 그리고 광주고속, 중앙고속, 뭐 터미널 이런 것들 다 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양질의 주거지가 대량으로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도심의 주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슬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일자리 다 나갔죠. 그리고 주거지 나갔죠. 상가가 소비가 되려면 당연히 주변에 일자리, 뭐 관광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자리하고 주거잖아요. 주거. 이 두 개의 축이 다 부서진 겁니다. 어떻게 부서졌냐면 다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첨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다 보니 구도심이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구도심의 수요층을 끌어들이게 된 배경에는 이 막대한 주거지들이 구도심의 수요층들을 직접적으로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상무지구가 있고 뭐 독림지구 있고 쌍촌 100일 금호지구, 풍암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첨단은 첨단 1지구, 첨단 2지구, 그리고 이쪽에는 수안, 신창, 신가 이런 주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거지도 여기에서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구도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이 주택지가 너무 슬럼화되다 보니까 광주의 재개발 지역이 거의 한 60% 이상이 이 구도심의 재개발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재개발이 완공까지 이루어진 것이 거의 50%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심이 주거지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구도심의 재개발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주택지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가 다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들보다 브랜드도 좋고 대단지에다가 더 세련되어지고 커뮤니티도 좋단 말이죠. 진한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크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 빨간색으로 좀 짙은 빨간색으로 된 게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 주변은 일반 상업지입니다. 여기가 중심상업, 뭐 일반 상업 이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대장격이 계림 2구역 그리고 우산 중흥구역이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게 그 임유동 여기가 굉장히 대단지로 들어왔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뛰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계림 4구역 공사하고 있죠. 그리고 누문 이주하고 있죠. 양동 이주하고 있죠. 북동은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계림 1, 계림 3구역 사업 시행 받았죠. 그 풍양은 아직 사업 시행인가 전이고 산수도 사업 시행인가 전이고 뭐 지상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심에 전남대 있죠. 그리고 교육대 있죠. 그리고 조선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노인분들이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분당이나 서울 같은 데도 병원 인근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사 가려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시려고 그렇게 이사 가시는 수요층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주거 벨트와 구도심의 인프라가 융합이 되면서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충장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뭐 공실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지금 몇 년 전보다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안동 쪽이나 이쪽은 아직 상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예전 상권에 비해서 많이 죽은 거죠. 여기는 그런데 이제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그 이유가 이런 주택지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살아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완공된 게 16,000세대인데 예정인 게 아직도 13,000여 세대가 남았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쪽 광주역 쪽도 앞으로 좀 개발 가치가 큰 게 다들 아시겠지만 더현대가 이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고급 주상복합이 고가의 아파트가 4천여 세대 정도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광천동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천동이 이미 비싸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을 찾자면은 이쪽 지역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라는 거는 아직 땅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 구도심에 번듯한 예식장이 없잖아요. 예식장이 이렇게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번듯한 예식장이 없는 게 한 가지 좀 아쉬운데, 땅값 쌀 때 이렇게 뭐 예식장 하나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거가 만들어진 이 주거 벨트가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상권을 두 개의 집약적인 상권이 만들어지므로 상권 활성화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하는 이게 재개발지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하는 재개발지 있죠. 임유동 완공됐죠.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은 상업지역이 일부 껴있지만은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계림1, 계림3, 그리고 중요한 게 누문구역, 북동구역, 여기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 두 개가 굉장히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인프라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이미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얘네들까지 잘 만들어진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업지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이죠. 지자체 입장에서도 상권을 살리려면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 뭐 이런 퀘스천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상업지역을 일부가 주거지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주거지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허리 벨트가 주거지로 채워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상권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상업지에서 하는 이 재개발이 굉장히 상권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특히 동구청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시도를 하는데 사실상 제일 큰 시너지를 낸 건 이 재개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죠. 이 구도심이 원래 이제 광주였고 계속 이 그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광주광역시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런 광주광역시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지역들이 활성화되면서 구도심은 계속해서 쇠퇴를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앞으로는 좀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구도심의 재개발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도심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다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져서 인구가 유입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구도심이 노년층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잖아요. 이렇게 노년층의 비율이 높았던 구도심에 젊은 층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거는 젊은 층으로 만들어진 도시보다는 훨씬 더 소비 패턴이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에 젊은 층들만 유입되는 그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들어온다는 거는 또 어디에선가는 또 빠져나온다 라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도심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간에 현재는 저평가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4년 전인가요? 여기 보니까는 2020년 3월, 4월, 6월 달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도심의 역습이 시작된다. 2020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구도심 왜 가냐,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 다 노후되고 슬럼화되고 노인들만 있는 그런 도시를 왜 가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젊은 층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동구도 소멸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랜드 센트럴 만들어지면서 10만이 넘어가서 그때 동구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인터뷰하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젊은 층들이 구도심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4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이야기인데 많이 변할 가능성에 투자하라.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에 투자하라. 제가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그 영상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뜨는 구도심 뭐 이런 제목에는 구도심의 가격 아직 이 낮은 담벼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 담벼락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담벼락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자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뭐 많이 빼먹고 이야기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특강 준비할 테니까 그때 참석하셔가지고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지루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별로 다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미래의 아파트가 뭐 얼마 가가지고 내가 얼마에 팔고 그거는 내가 살면서 겪을지 안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돈을 받고 싶다. 뭐 수익률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래 가지고 이 상가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첨단 3지구 상가 들어가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해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없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좀 어디 상가가 괜찮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가 분양 소식도 있으면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